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정성호 장관이 이를 키우고 있고요. 박상용은 아주 유리해지고 있고요. 한병도는 조용히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검찰개혁 실패합니다. 결국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3차 정부안이 김민석 총리 아래에서 나올 거고 높은 확률로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든 남겨둘 겁니다.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2차 정부안 때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논란을 종결시키거나 둘 중 하나로 끝날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정부안 때처럼 논란이 될 만한 건 싹 다 삭제할 거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조용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하나하나 연결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잘 안 다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박상용을 징계하지 못하고 있죠. 보안수사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고 이재명 대통령을 작정하고 잡아 넣으려 했던 악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 징계 하나 못하고 있다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인데 문제는 지금 정성호 장관이 매우 이상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대검 감찰위에서 박상용을 감찰했고 이걸 법무부에 넘겼죠. 이게 대검이 내놓은 언론 공지인데 이 내용을 우선 알고 가야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박상용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인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땠나요?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나왔고 법무부에서 특별 감찰도 했었고 국정조사도 모두 끝났잖아요. 핵심은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술자리를 만들고 연어회 파티를 하고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 이거죠. 이것만 봐도 박상용은 악질 중에 악질이라 검사직을 박탈해도 모자란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검 공지를 보면 어떤가요? 박상용이 과했던 건 맞다. 그런데 술반입은 박상용이 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 대검 감찰위에서 박상용을 감찰하면서 연어 술파티 관련 질문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역시 검사들은 고쳤을 게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검은 징계 청구서에 핵심 내용을 안 넣은 거죠. 연어 술파티 책임과 허위 자백 유도, 형량 거래성 회유 이런 게 핵심인데 이런 걸 싹 다 배제시켰거든요. 뭐 여기까지도 제 식구 감싸기 정도로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대검에서는 일단 이렇게 감찰일을 끝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그 공이 누구한테 있다? 법무부, 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7일이 징계 청구 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즉 이미 어제 그 시효가 끝났다는 거죠. 그럼 이 시효가 만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열린다라고 했는데 열리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결정이 안 됐어요. 아, 아직 안 됐어요? 기사도 제가 찾아봤더니 없고 그래서 법무부에 제가 확 물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아직 감찰위원회로 넘길지 징계위원회로 넘길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거야. 지난번에는 감찰위를 하고 거기서 징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찰위하고 징계했는데 이번에 그 중간에 감찰위가 열리지 않는지. 감찰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거예요. 안 열어도 되는데 검찰의 징계 권고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권한을 우리가 새로 법을 바꿔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건 안 돼. 그래서 법무부에서 다시 한번 심의할래. 그렇지. 그래서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위원회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여는 줄 알았더니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중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시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안 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오늘 중으로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무슨 5.18 묘지 법무부 장관이 간다고 하는데 거기 갈 게 아니고 거기 빨리 갔다가 올라와서 감찰위원회 오늘이라도 열어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검찰의 정지 기격을 아까 허위 자백이나 이런 거 다 빼버린 거 이걸 왜 빼버렸느냐. 그리고 반복 소환 조사 이것도 다 빼버렸지 않았냐. 이거 매우 중요한 범죄 행위인데 이걸 갖다 다시 법무부에서 징계 청구를 하면 됩니다. 감찰위원회를 열어서 법무부 장관이 해임이든 정직 파면이든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정성호 장관은 아무것도 안 한 셈이 된 거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까지도 법무부에선 아무런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 법무부에서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온다 해도 이미 문제는 시작된 겁니다. 왜? 시효가 만료됐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 박상용을 확실하게 징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징계를 넘어서 수사와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이미 불투명해진 겁니다.
이유야 간단하죠.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거잖아요. 대검에서 언론 공지를 저런 식으로 냈다는 건 수사 주체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연어 술파티와 술반입 의혹은 박상용한테 묻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박상용은 어떻게 할까요? 대검의 감찰이 보고서를 들고 가서 이거 봐라, 술반입은 내 책임이라 보기도 어렵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도 아닌데 이걸로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러면서 증거로 제출하겠죠. 그럼 허위 자백 유도는 물론이고 이 허위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썼던 수단인 연어회 술파티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결국 홍상훈 기자의 예측대로 법무부에서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이런 사달이 난 건데, 그럼 정성호 장관은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저는 이거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선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인물이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지난 2차 정부안 논란 때는 보안 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김창민 감독 사건을 가지고 검찰 보안 수사권의 성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민주당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45조를 통으로 삭제할 만큼 개혁의 진심인데 왜 정성호 장관은 혼자 저러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윤호준 장관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팀플레이론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자, 정성호 장관 혼자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김민석 총리의 문제점을 다뤘으니 오늘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김용민 간사가 차기 법사위원장을 원한다는 요청을 했는데 이걸 단칼에 거절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름이 올라갔냐? 박균택을 원내 부대표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이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사람들로 꾸려졌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박균택이 어떤 사람인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박균택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실패로 가져간 장본인 중 하나입니다. 이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현재 행안부 장관이자 당시 원내대표였던 윤호중이 법사위원장을 국힘에 넘겼다면 박균택은 이 당시 초대 검찰국장이었거든요. 아마 검경 수사권 조정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박균택이 어떤 짓을 했었냐? 간단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도 보안 수사권과 수사권을 검찰에 다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균택을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 뒤로 갑자기 사퇴를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개혁에 적극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있었던 일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잊고 있거나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박균택은 최근 행보만 봐도 이상한 게 맞습니다. 2차 정부안이 한창 논란일 때 이 당시 정부안은 검사들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둔 수준이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들 중 유일하게 당시 정부안을 찬성했던 사람이 박균택입니다. 유보와 무응답이 섞여 있어서 이후 상황을 첨언하자면 김기표, 박지원, 서영교, 전현희 의원 모두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었습니다. 자, 이게 2차 정부안이 나왔을 당시 실제 표결 결과였는데 그럼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는 생각을 고쳐 먹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박균택이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대표를 저격하면서 조국이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냐? 이따위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래서 김용민 간사가 한병도의 연임을 반대했던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지금 민주당 내부는 정청래 대표나 법사위원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실제로 2차 정부안이 나왔을 당시 당론을 운운하면서 정부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잖아요. 만약 김용남이 당선돼요. 그리고 소문대로 이현주가 법사위원장이 되고 3차 검찰개혁안 논의를 민주당 의총에서 진행한다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저는 이게 김용남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이미 나왔다고 봅니다. 이걸 생각하신 상태에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최고수장 정청래 당대표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선택하고 민주당이 공천한 민주당 후보 최병만 후보에게 팬박스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결국 최근에 말씀드린 흐름대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원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한 의총장 분위기는 뻔하고, 이렇게 되면 3차 정부안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당론을 밀어붙일 거고, 역시나 또 욕먹는 건 이재명 대통령일 겁니다. 검찰개혁의 책임 주체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 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책임 주체들은 욕을 안 먹고 책임도 안 지고, 재래식 언론들은 또 명청대전 프레임을 만들고, 결국 욕먹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벌써부터 그려지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은 피바람일 거고요. 전당대회는 이거보다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결정해서 본회의 표결에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민주당 원내가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면 이현주나 김용남이 법사위에 들어가는 일도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청래 대표는 방금 보신 것처럼 당 내에서 고립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크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이 바닥에 우연은 없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